아까 얘기했었는데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 온난화가 되든지 말든지 아이고 씨. 열수지는 0. 복사평형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됐어요. 내부에서 돌리는 양이 어떻게 됐을 뿐이다. 늘어났을 뿐이다. 왜 늘어났지? 했던 얘기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 지금 하는 김에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부에서 돌리는 에너지가 많아졌지?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럼 온실기체가 왜 늘어났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딱 두 개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하고 한다 했다. 나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유지훈쌤이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어? 벌써 까먹었나? 제일 중요한 건데. 나중에 혹시 너가 2년 뒤에 뭐 어디 가서 논술을 할 수도 있고 면접할 수도 있잖아. 맞아. 지금 지구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두 번째, 무분별한 벌목, 삼림벌채. 됐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온실기체가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난 거죠.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다, 불균형 상태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복사평형 상태다. 됐습니까? 그런데 위도별로 보면 뭐로 보면? 그렇죠. 위도에 따라 보면 위도별 지구 열수지를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자, 저위도 지방은 무슨 상황이고? 플러스 과잉 상태고요. 고위도 지방은요? 마이너스 상태다 이거죠. 근데 지구 전체 이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얼마? 0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요게 다예요. 포인트는 됐어? 그런데 지구는 대기하고 바다가 있죠. 얘네들이 에너지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열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에너지는 불균형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건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분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됐어? 특히 주변에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매개체로 삼아서 매질로 삼아서 전달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전체로 보면 빵이긴 하나 저위도는 항상 과잉 상태, 플러스 상태고 고위도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됐니? 그럼 이 에너지가 가만히 있나? 아니죠. 에너지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된 에너지가 아이씨 돌겠네 진짜. 과잉된 에너지가 어찌됐든 부족한 지역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동하려고 하죠. 근데 에너지 자체로 이동하면은 복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파장이 짧은 빛을 내놓는 건 아니고 남아도는 에너지가 이동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이걸로 인해서 대기, 그렇죠. 대순환이 발생하게 되었고 and 해수의 뭐가? 순환이 이게 해류죠.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료 분석만 좀 이따 좀 하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지구 전체로 죽겠다 이제 안 할란다. 지구 전체로 보면 에너지 열수지는 빵이긴 한데 위도에 따라서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위도에 따라 왜 저위도는 플러스고 왜 고위도는 마이너스인지 아나? 뭐라고? 어떤 각도?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마침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면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여기 지면이고 녹색으로 된 게 요가 매트 이렇게 세워졌는 게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 어떤 입사선의 가상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고? 지금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수직. 이렇게 들어오면
수평으로 들어온 거니까 무제한으로 면적을 비출 수 있지. 근데 요렇게 수직으로 하면 어떻게 돼? 딱 비추는 면적이? 지금 야 단면 딱 요만큼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런 거야. 여기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내가 다르게 표현한 거야. 여기다 페인트를 좀 묻혀요. 얼마? 뭐를 묻혀? 페인트를 묻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묻힐 때 0.2L를 묻힌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0.2L 됐어? 그걸로 내가 요렇게 탁 찍었을 경우하고 됐나? 그 다음에 이걸 눕혀서 팍 찍어서 0.2L를 됐어? 그러면 두 번 찍는 동안에 총 바닥에 칠해진 페인트량은 어때요? 0.2L, 0.2L 같지? 맞나? 근데 비춰지는 면적이 어때? 수직으로 때릴수록 면적이 어때? 좁지? 따라서 더 어때? 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지구가 뭐로 돼 있어서? 구로 돼 있어서 됐어? 구로 돼 있다 보니까 저걸 좀 꺼냈으면 좋겠는데 저거 씨발 때려쳐주기도 못 꺼내게 하니까 저거 꺼내면 대빠하는데 구가 있으면 구의 단면은 이제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꽤 머니까 지구의 모든 면에 태양 광선 입사선은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됐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마침 요 지점이 적도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항상 얼마로 들어와? 90도. 지면이 이래 돼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요래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지가 보는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태양의 고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태양의 고도는 저위도의 적도에서 얼마? 평균적으로 수직.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는 낮아져요. 됐나? 그래서 같이 비추는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지고 따라서 동일한 면적에 도달되는 에너지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지는 거예요. 됐나?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말이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지구 지표가 어떻게 했어? 흡수했지? 맞아? 그러면 흡수한 만큼 얘도 어떻게?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더 많이 내놓을까? 저위도에서 많이 내놓을까? 고위도에서 많이 내놓을까? 고위도. 그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적도라고 할게요. 어디? 적도. 여기를 북반구만 얘기합시다. 여기 북극이라고 할게요. 됐니? 됐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노? 어디가 최대? 적도. 적도가 최대고 그 다음에 북극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적도에서 이만큼 들어오면 북극으로는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뭐 해야 돼? 내놔야 되니까 내놓는 양은 적도가 많을까? 북극이 많을까? 어디가 많을까? 적도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이거다. 여기 저위도 부분이 플러스고 고위도 부분이 뭐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지구 복사라고 생각해서 이만큼이 뭐고 플러스고 이만큼이 뭐?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복사 법칙의 위배가 되는 거야. 뭐냐면 많이 먹은 놈이 많이 내놔야 돼. 됐어요? 다만 그 변화율이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변화율이 적은 거예요. 됐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요. 됐나? 파란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는 과행 에너지만큼이 이쪽으로 가게끔 되는 것은 누구를 따라서?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에 의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별거 없죠? 거꾸로 물어볼게.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위도에 따른 열수지가 어땠다고?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어떤 상태고? 과잉 상태고,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부족 상태가 돼서 과잉된 저위도의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 고위도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의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이 그림을 보통 주고 나면 모의고사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1월 달에는 이게 시험범위 들어갈 거예요. 11월 모의고사에는. 요 지점은 지금 뭐지? 열수지가 얼마인 곳도 있다. 당연히 0인 곳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국방고에서는 대략 외우기 쉽습니다. 북이 얼마? 우리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디고?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휴전선이 위도 38도선이죠. 비무장지대 알았어요? 그럼 그쪽이 대구에 비하면 추워? 안 추워? 안 춥다고? 거기서 군생활 한번 해봐. 쌤은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네, 생다지로. 졸라 춥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느낌은 대구가 더 춥게 느껴져요. 거기는 겨울이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기온은 엄청 내려가요. 그러니까 민통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전선 근방으로 간혹 이제 관측하러 한 번씩 가는데 겨울철에 가면 어느 선을 싹 차 타고 가다가 싹 넘잖아요. 공기가 다름을 느낍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이거야. 마시는데 콧구멍에서부터 목구멍, 폐까지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 졸라 차가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동네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잘 들어요. 38도 지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 맞아요. 38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가 교환되는 장소라고 해도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려고 해? 고위도로 막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어디가 제일 활발할까? 38도선. 당연히 38도선이 제일 어떻다? 가장 잘 갈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순환량으로 보면 뭐로 보면?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빨간 선은 뭐냐면 에너지 이동량이에요. 뭐라고? 에너지 이동량은 어디서 제일 활발히 많다? 38도가 어떤 지죠? 위도에 따라서 보통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인데 열수지가 제로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사이에 두고 에너지의 수송이 제일 어떻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원래 교과서에 있는 지구온난화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이제 엘니뇨, 라니냐도 하는 거고,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되고, 표층해류가 어떻게 되고, 그래야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찍어 올린 게 오늘까지 하면 지구과학은 사실 다음 주부터 하는 지구과학은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아니다, 기말도 끝났을 수도 있어요. 몰라. 너무 지금까지 했는 양이 많아? 별로 안 많죠? 안 많은데 저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